안녕하세요. 농구 알려주는 조카형 조현입니다. 오늘도 KBL 프로농구 승부 예측 2022년 11월 12일 알람 울리고요. 자, 오랜만에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 1경기 고양 캐롯 그리고 서울 SK 1경기 그리고 2경기 안양 KGC 서울 삼성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양 오리온, 고양 오리온, 고양 캐롯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블로그 들어가시고 제 거에 미리 써놨는데, 자, 농구 분석. 자, 고양 캐롯 vs 서울 SK 승부 예측해볼게요. 통신사 라이벌전에서 아쉽게 패했죠. 그리고 미친 3점슛으로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3위의 9위의 맞대결 승부 예측을 해볼게요. 자, 3점을 무려 17개를 넣었어요. 최현민이 6개를 넣었는데, 전반에는 1쿼터는 시설을 탔는데 2쿼터, 3쿼터에서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울산 모비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둘 수 있었고, 울산 현대 대패를 했는데 가드진에서 완전히 밀렸죠. 지금 보시면 이거 사실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록에 연연을 안 해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득점이 엄청나게 터졌죠. 식스맨들의 득점이 장난 아니게 터졌어요. 치현미 3점 6방. 자, 고양 캐롯. 자, 베스트맨 그 마지막 그 엔트리 그리고 3점슛 컨테스트 진행 중. 진짜 장난 아니었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말이 필요 없다고 대승을 거둬서. 그리고 17방 점수로 환산하면 51점이죠. 그리고 그래서 112점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근데 3점 슛이 이렇게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현민이 제가 이렇게 3점을 6방 넣을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이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전성현 효과라고 하죠. 전성현한테 수비가 분산이 돼가지고 지금 최현민에게 많이 오픈 찬스가 많이 났을 거예요. 이제 프로 특성상 이제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을 좀 비워두는데, 다 짤로 알죠? 신명호 쟤는 냅두라고 이렇게 그런 짤이 있을 정도로 한 명이 오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현민이 그거를 잘 넣어줬고, 자, 전성현 효과. 다른 선수들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전성현 거의 용병급으로. 원래는 용병에서 분산이 됐을 때 국내 선수들이 득점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성현까지 있으니까 지금 고양이 상위권에 랭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 SK, 자, 마지막 엔트리고, 아니 어디까지 해줘야 돼 이거잖아요. 자, 김선영 라거나 아니 자미런이 진짜 어디까지 해줘야 돼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할 수 있겠는데, 자, 보시면 지금 식스맨들의 득점이 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포워드진 특히 리바운드는 많이 잡았지만 슛 득점이 2점밖에 안 됐고 포워드 3점 너무 부족했죠. 그 득점만 있었으면은 지금 2점 차로 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KT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하락세이기 때문에. 김선영 12득점 7어시스트. 요즘에 하도 집중 견제를 당해서 장기인 레이업도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문제고 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자위련이 20득점 11리바운드. 3점 슛도 4개 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주었다. 그나마 양우섭이 출전 시간 대비 3점 슛도 하나 넣어주고 포함해서 5점을 넣어줬고, 리언 윌리엄스 10분을 뛰었는데 3득점밖에 못하였고 별 활약을 못했죠. 자, 홍경기가 3점슛 3방 터트려주면서 11득점 해줘서 숨통을 틔워줬어요. 그나마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나 싶고, 오재현이 득점을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지금 공격 횟수가 그래도 6개, 4개 있잖아요. 조금만 더 경기 시간을 많이 뛰니까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영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줬다. 거의 어시스트를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김영민이 득점을 그래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일영, 송창용이 득점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서울 SK가 좀 그나마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순위가. 자, 자미런이 백업 멤버들의 기복 그리고 하위권으로 내려간 가장 큰 이유.
포워드진이 득점이 너무 조조한데 그게 최준영, 안용준이죠. 근데 지금 김선영이랑 라거나만 아니 자미로니만 막으면 되니까 지금 딴 사람을 버려버리는 식으로 약간 막막 그 좀 과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이 최준영, 안용준이 수비로 분산이 됐던 게 이제 김선영, 자미로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득점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걸 못 해주니까 지금 패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가지 못하면 앞으로도 경기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자, 지금 딱히 이게 엔트리를 보면은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허일영 이 선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그닥 이제 송창용도 슛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슛을 안 주죠. 안 주기 시작했죠. 과연 뭐 D리그에 있든 엔트리 안 들어가 있던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파해를 하던가 아니면 최준영이 돌아오든가 해야 되는데 과연 최준영이 돌아왔을 때 팀이 어떻게 바뀔지 경기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쉬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자 결과는 고양 캐롯 승이라고 봐요. 분위기로 봤을 때 물론 SK가 고양 오리온 시절 때부터 시작했는데 강해요 오리온한테. 근데 지금 시즌에는 약간 전력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팀적으로 강한 SK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지금 팀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는 고양 캐롯승을 점치겠습니다. 자 가드 이정현, 한우빈, 김진유, 김강선, 김선영, 오지현, 최현혁, 홍경기. 저는 비등 앤 고양 캐롯 우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양 캐롯이 우세입니다. 왜냐면 김선영을 제외하면은 오재현도 괜찮긴 한데 나머지 두 명이 좀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집중 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양 캐롯 우세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리고 포워드 전성현, 최현민, 조한진, 드디링 로슨, 허일영, 송창용, 김영빈. 자 이것도 고양 캐롯이 우세해요. 용병이 있는 것도 큰데 전성현 한 명을 좀 크게 보죠. 지금 최현민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 시합 때는 그렇게 터지진 않을 것 같고 자 허일영 유일하게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송창용 그래도 3점슛이 있는데 이제 팀 분석이 다 나왔기 때문에 슛을 안 주려고 할 것이고 김영빈 출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래서 고양 캐롯이 우세하고 심지어 골밑도 저는 비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근데 자민원이 때문에 서울 SK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이종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이 뛸 때는 사이먼이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밀원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양 오리온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3점슛 전성현 효과 자 자밀원이 자 가드에서는 비등하거나 고양 캐롯이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선영은 당연히 어느 정도 활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른 가드들 포워드 얼마나 해주나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포워드 센터 싸움인데 3점 슛이 얼마나 터지냐 서울 SK가 자밀 언니를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리온 윌리엄스도 있고 자밀 언니가 얘를 어떻게 고양이 잘 막으면 크게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속 게임을 탈 수도 있고 잘 못 막는다면 자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경기를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고양 캐럿 전성현 효과로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고 코칭 스태프들의 전술도 좋다고 봐요. 정적으로 안하고 거의 핸드업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수비자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점점 갉아먹혀지니까 공격에서도 뻑뻑한 느낌이 나오고 상대방이 그래서 고양 캐롯이 체력이 되게 좋다 라고 판단이 들어요. 특히 전성현 40분을 어떻게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술도 되게 좋다고 했고 거기에 트랜지션까지 나오면 진짜 전게임 112점 나왔죠. 또 100점을 넘길 수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은. 그리고 서울 SK 장기인 트랜지션이 안 나오죠. 원래 속공이 되게 강한 팀이었는데 원래는 김선영이 띄워주고 최준영이 뿌려주고 혹은 자미런이가 해주고 근데 그거를 김선영이 혼자 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김선영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나머지들은 치고 나갈 수가 없어. 패스를 뿌려주는 능력이 부족해요.
받아먹을 그런 거는 좀 할 줄 아는데 이게 만들어주는 건 어려우니까 김선영 혼자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이거를 장기인 수비 트랜지션, 수비 후 강한 수비 후 트랜지션이 나와야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나온다면 매번 어려운 게임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김선영을 대처할 수 있는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패스 능력이 있는. 자, 변수는 전성현이 부진하면 어쩔 수 없이 고양 캐럿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컵대회 때 가드진에 무더기 턴오버 나온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KT전에서 스틸을 1쿼터에 한 5개 당했나? 그래가지고 한 20점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그것만 안 나온다면, 그리고 자미런이가 한 30득점 했어. 그러면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서울 SK, 자, 다수의 트랜지션 김선영을 대신하는, 김선영이 뛰어줘서 득점을 20득점씩 해줘야 돼요. 김선영이 뛰게 만드는 다수의 트랜지션 성공. 그리고 김선영, 자미런이 제외한 백업 득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미런이 골밑 장악. 자, 이렇게 고양 캐럿 서울 SK 1경기 승부 예측을 해보고요. 자, 2경기 안양 KGC 대 서울 삼성 승부 예측을 해볼게요. 자, 지금 마지막 경기를 보시면, 자, 어디 봅시다. 안양 KGC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1점차 승리, 진짜 되는 팀은 돼요. 그리고 서울 삼성도 KCC를 이겼죠. 자, 아주 좋은, 서울 삼성이 좋은 승리를 가져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블로그를 보시면, 자, 2경기예요. 2경기. 자, 독보적 1위를 지키고 있죠. 안양 KGC. 그리고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서울 삼성.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순위 사라졌네요. 순위가. 자, 기록 순위 서울 삼성이 4위에 랭크되어 있죠. 자, 되게 어색해요. 지금 딱 보시면 원래는 하위권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삼성도 되게 끈끈해져가지고 안양 KGC도 마찬가지고 끈끈한 두 팀의 경기를 미리 승부 예측 분석을 해볼게요. 자, 안양 KGC 엔트리. 내가 못해도 이기네? 우리 팀 왜 이렇게 잘해? 자, 기록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기록지 보면 배병준이 잘해주고 있었지만 좀 부진했죠. 근데 변준영이 잘해줬어. 또 문성곤은 뭐 꾸준하게 이 정도는 해주고 있고 3점슛 좀 안 들어갔고, 스펠맨 시도도 많고 득점도 많고, 근데 리바운드가 무려 20개. 오세근도 약간 그 네임밸류에 비해서 부진했고, 박지훈 무난했고, 렌즈 아반도 되게 저득점 경기 했어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수비를 잘했다는 증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점 이겼다는 건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상승돼 있겠죠. 자, 그리고 변준영이 부진할 때는 배병준, 박지훈이 해주고, 만약에 배병준이 부진할 땐 변준영이 해주고, 가드가 부진할 때는 스펠맨 오세근이 해주고, 포워드는 꾸준히 해줬으니까 수비에서 공격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안양 KGC가 좀 힘들어지는 그 그림은 선수들의,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이 좀 어려워지고, 자, 이렇게 부진했을 때 잘해주는 선수들이 없어졌을 때, 그때 좀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 서울 삼성 엔트리.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삼성이 달라졌어요. 자, 매번 후반 집중력 맨날 졌는데 이제는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꾸준히 쌓인다고 하면 점점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호연의 활약도, 그리고 신인들의 활약도, 이원석도 거의 신인급이니까 이원석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제일 큰 호재예요. 이원석이 진짜 엄청나게 버텨주고 가드들이 득점해준다면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록지를 보시면 이호연이 10득점, 득점 많이 해줘. 공격 횟수가 많네요. 보니까 3점슛도 7개나 던졌고 찬스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현 보이지 않는 수비 분산 효과가 있고, 신동혁 3점 2방에 2점 3점에 12득점 깜짝 활약해줬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 지금 보시면 KCC가 신인이다 보니까 자, 버렸던 것 같아요. 약간 부담감 있으면 못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슈터죠. 슈터.
그리고 조우성도 5반씩 나가고 수비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조우성이 이원석을 도와준다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동엽은 리바운드는 잘하는데 득점에서 좀 저조해요. 좀 아쉽죠, 이동엽. 그리고 마커스 데릭스, 용병들 득점이 조금 아쉬워요. 16득점밖에 안 나왔네요. 그리고 김현수는 뛰진 않고 장민국도 그렇고 이현석이 10득점. 경기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느 정도 해줬고 임동섭도 더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임동섭도. 자, 그리고 돌아와서 자, 팀 득점이 근데 아쉬운 점은 용병들의 득점이 부진하다 보니까 팀 득점이 너무 저조해요. 보시면 70점대. 전주 KCC가 워낙 그 반대로 보면은 수비가 끈끈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득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은 점수를 못 넣게 해야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완해야 득점. 자, 결과는 안양 KGC 승이라고 볼게요. 자, 가드 변준영, 배병준, 박지훈, 이정현, 김실애, 이호연. 김실애는 심지어 엔트리에서 빠졌어요. 지금 보면 이호연이 중용 받고 있죠. 그래서 네임 밸류로나 보나 분위기로 보나 기량으로 보나 비등으로 써왔지만 이정현 때문에 비등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조금 앞선다 라고 영상에서는 남길게요. 자, 이 세 명의 역할이 중요하고 안양 KGC 포워드는 당연히 안양 KGC가 우세하다고 봅니다. 자, 수비에서는 문성곤, 양희종 득점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스펠맨은 득점 리바운드에서 물이 올랐고 하지만 용병들 저득점 나온다 그랬고 신인이에요. 포워드진이 많이 약해 보여요. 용병이지만 득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안양 KGC 센터는 당연히 우세겠죠. 자, 오색은 이원석, 조우성 이렇게만 해도 당연히 KGC가 우세죠. 근데 데릴 먼로까지 있어요. 이거를 공략할 수도 있어요. KGC에서 이 약한 쪽을. 근데 이 데릴 먼로를 용병이 맞겠죠. 자, 경기 포인트 포워드 센터 대 이정현, 김실의 득점. 김실에는 엔트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 놓습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자, 어쩔 수 없이 득점이 필요하다고 써놨죠.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게임 될 거예요. 이호연, 신동엽 득점 해주고 있지만 이제 수비에 집중이 들어가면 이제 그만큼 좀 득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안양 KGC 스펠맨과 우색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약점, 서울삼성의 약점, 골밑을 공략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안양 KGC 하던 대로 강한 수비와 리바운드를 해주고 평균 역할들만 해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골밑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가드 포워들들의 3점 슛이 찬스가 많이 나서 그게 들어간다면 대승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울 삼성 김실의 부진은 엔트리 빠졌다고 했죠. 아까 엔트리 보셨죠? 근데 휴식기 동안 컨디션 지금 며칠 쉬었는데 컨디션을 꼭 회복해서 돌아와야 해요. 김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3점슛 찬스들이 가드들한테 많이 나요. 아까 이호연도 7개 쏘고 이정현도 찬스가 나고 했죠. 이게 확률이 높아진다면 좋은 경기를 하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승리 가능성이. 자, 용병들의 대량 득점 그리고 미친 선수가 나와야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겠죠. 자, 변수는 안양 KGC 용병들의 대량 득점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대량 득점을 못한다는 것. 스펠맨의 부진이겠죠, 한마디로. 그리고 미친 국내 선수의 득점 막 10점 20점 막 하는 선수가 두세 명 나와. 그러면 어렵겠죠. 이게 프로 경기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오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1위 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서울 삼성은 용병들의 대량 득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국내 선수 미친 활약 이어지는 거죠, 여기랑. 자, 강한 수비, 골밑 장악. 골밑에서 밀리면 대패한다고 했죠. 서울 삼성은 이것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자, 정리해보면 1경기 고양 캐로 승, 2경기 안양 KGC 승.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블로그, 만약에 제 영상으로 부족하다면 블로그 와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자, 제 영상이
이 프로농구, KBL 프로농구를 보는데 재미 요소가 좀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그리고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시고, 자, 영상 조회수 좀 많이 늘려주세요. 자,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